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는 이제 넷플릭스 이런 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테슬라를 갖고 4분기 실적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실적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한 13%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가들이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JP 모건 홍콩에서 자동차 애널리스트도 해서 자동차를 제가 상당히 좀 알고 특히 이제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제가 그 여기저기 매장도 다니고 느낀 점, 그 다음에 들은 정보를 좀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뭐 역대급 실적이었는데, 전사 부문 자동차 영업이익률이 15%.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빨간 선인데 유일하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지금 4분기에 15% 영업이익률 성적을 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5%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4분기 제네시스도 많이 팔리고 SUV도 많이 팔렸다고 그렇게 좋은 실적을 얻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6%입니다. 독일 BMW, 벤츠 같이 좋은 고가 차를 만드는 데가 영업이익률이 보통 8에서 10%. 아주 예외적으로 페라리 같이 슈퍼카를 만드는 데가 10%가 영업이익률이 넘는데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차를 만드는데 영업이익률 15%라는 것은 아무 회사도 달성을 하지 못한 그런 영역을 테슬라가 이제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부분만 놓고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29%, 그 다음에 영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그래서 이제 순이익에서 감가상각을 더해서 얼마만큼 그 돈을 쓸 수 있느냐, 그게 46억 달러였고 지난 4분기만 여기서 이제 공장 짓거나 하는 그 투자 금액을 뺀 게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라고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28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연율화 시키면 한 15조 원 되는 돈인데 이 돈은 주주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 M&A를 하거나 뭐 하여간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증설하는 거 빼놓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은 현금 흐름을 테슬라가 창출하고 있고 경영진이 이번에 이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 5년 동안 판매량이 연 71% 매년 성장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수년 동안은 연 50% 성장은 충분히 한다. 그런 자신감 있는 발언을 다시 일론 마스크가 했고 원가 절감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얘기한 것 중에 10가지 중에 9가지는 긍정적인 상황이었고 한 가지 정도가 조금 아쉽다. 이제 좀 우리가 걱정한다. 이제 하는 부분이 공급망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불확실성은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반도체 부품 수도 줄이고 코딩을 새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변화, 혁신을 갖고 와서 우리는 87%의 물량을 2021년에 증가시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되고 나서 수요일 날 여기 골드만삭스도 아주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고 이익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증권사가 예외 없이 좋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얘기가 이익 대비 너무 주가가 높아서 뭐 테슬라 퍼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빠진 주가 850달러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2022년 골드만삭스 추정치를 갖고 보면 퍼가 96배, 내년 기준으로 85배,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에비타 기준으로 하면 30배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고, 테슬라가 지난 4분기 아니면 2021년 전체에 얻은 실적이 대단한 것인 게 작년에 이제
7% 물량을 증가시켰죠. 94만 대를 팔았는데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8천만 대 남짓 팔렸습니다. 그만큼 공급망 문제, 반도체 문제가 심각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3년, 4년, 5년 이제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고 골드만삭스는 증가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는 물량을 더 훨씬 빨리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마스크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 임원이 추가 부연 설명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미 새로운 공장, 미국의 텍사스 공장, 그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공장이 돌아가서 제품을 생산을 한다. 아직 공식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특히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에서는 모델 Y,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기종으로 제일 많이 팔 것이라고 일론 마스크가 장담한 모델이고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장거리용 4680 배터리를 장착할 것이다. 이것은 4680이라는 것은 4.6cm, 8cm의 배터리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패나소닉이 공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장착이 되면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이미 650km로 롱레인지는 많이 주행을 할 수 있는데 서울, 부산, 편도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것이 750km로 확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긍정적인 뉴스고 이제 곧 생산돼서 고객한테 인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마스크가 강조한 게 2021년은 되게 수익성 현금 흐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신기록을 세운 원년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17년 동안 적자가 나서 누적 적자가 쌓였는데 2020년에 흑자 반전하고 2021년에 흑자가 많이 나면서 누적적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루시드나 리비안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너무 낙관론을 갖는 것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월가는 이 두 회사가 확실한 테슬라의 대항마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런 회사도 실제 전기차가 이제는 대세여서 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여부는 저희가 크게 의심할 수는 없지만 적자가 당분간 이런 작은 회사들은 지속이 될 것이다. 테슬라가 17년 만에 흑자 반전을 전환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애널리스트들은 특별히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국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차 모델을 발표하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로버트가 성장의 이제 모멘텀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강조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려서 이익을 많이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에서 그 점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매장을 가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매장 어디를 가도 실제 전시된 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고가 없으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차를 대부분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델 Y의 고가 기종은 3, 4월이면 인도가 되는데 저가 기종, 테슬라는 이제 마진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저가 기종은 제가 모델 Y를 입력을 해서 이제 주문하는 식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December 2022년, 그러니까 금년 12월이나 돼야지 인도가 가능하다. 그만큼 이제 주문이 많고 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2년도 50%가 넘는 물량 증가를 보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 팔리라고 포드의 CEO, 최근에 포드가 주가가 한 80% 이상 지난 1년 동안 올라서 시총이 GM을 초과를 했죠. 그래서 시총이 거의 100조 원에 달았는데 포드가 전기차를 전통업체 치고는 잘합니다. 근데 짐 팔리가 내가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했을 때 이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진짜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기차 회사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테슬라, 두 번째는 중국의 니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니오라는 회사를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게 우리도 전기차가 이제 대량 생산을 들어가는데 진짜 목표는 60만 대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이미 94만 대를 작년에 했고 올해 이제 100만 대, 140, 50만 대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테슬라 2,000달러 주가는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작년에 매출액이 538억 달러였는데 앞으로 5년 동안 판매량 매출액이 50%씩 매년 증가하면 매출액이 2020년에 4천억 달러가 됩니다. 여기에 20% 수익률을 가정하면 단순한 가정입니다. 실제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러면 순이익이 820억 달러. 그래서 여기다가 퍼를 25배를 곱하면 지금 이제 애플 퍼가 한 28배쯤 되는데 뭐 보수적으로 잡으면 테슬라 시총이 5년 후에 2조 달러가 넘으니까 주가는 2,000달러. 이거 보수적인 가정이고 뭐 진짜 로봇이 기여를 할지 소프트웨어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풀 셀프 드라이빙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팔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점에서 작년 11월 고점 1200달러에서 지금 주가가 한 32% 빠졌고 지난 수요일날 실적 발표되고 나서도 한 10 한 몇 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제가 이제 테슬라를 좋은 기업 당연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자동차, 전기차니까 좋은 기업이고 주가도 저는 여전히 매력 있다고 보니까 좋은 주식입니다. 좋게 보는 5가지 이유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두 번째 모델 Y가 되게 지금 중요한데 제가 모델 Y를 타보고 여러 가지 다른 전기차랑 비교하니까 확실히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LG화학의 그 배터리 화재 사태에서 보다시피 테슬라는 진짜 배터리 기술의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네 번째는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인력, 소프트웨어 인력, 하드웨어 인력 이런 사람들 많이 뽑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존의 전통 자동차 업체랑 비교가 되고 차별화된 전기차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사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테슬라가 한 4, 5년 앞서 있어서 그 간격을 좁히기가 늦게 출발한 전통업체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시듯이 좋게 보는 기업도 리스크를 항상 우리가 유념하자. 그래서 테슬라의 리스크를 제가 보는 이나무 교수가 보는 리스크는 첫 번째 아직도 이익 대비 주가가 높아서 주가의 변동성이 높다. 두 번째는 지금 중국 공장이 상해 공장이 효자 노릇을 하는데 미중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공장도 있고 판매를 중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미국 정부의 그러한 감독을 좀 세게 받을 수 있는. 네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다른 프로젝트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본인이 상근하는 CEO 역할은 테슬라에서 아직 이제 그만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애플이 결국은 자율주행 전기차를 할 텐데 그 시점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큰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사점, 그다음에 국내에서 잘 보도 안 된 점을 제가 현지 정보를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